남편 디에고가 개발은 난 못 준다고 이제 바람을 피는데,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상대가 문제야. 여동생하고 바람을 피워. 아, 왜 그래? 이게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요, 진짜 이거. 크리스티나라고 프리다 칼로가 가장 친하게 지냈고 심지어. 가장 예뻐하는 여동생. 근데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크리스티나는 이미 유부녀야. 그런데 디에고가 이제 그림 그리면서 모델이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처음에는 요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 그게 누드하네? 근데 이거 너무 잔혹하다, 진짜. 그리고 나중에는 프리다가 이 상황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 관계가 이어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 이거 병 아니에요? 중독 아니에요? 이거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어떤 병적인 의학 진단명이 정식으로 있는 건 아니고, 좀 도파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극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상황이나 벌어질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나한테 주는 이 즐거움, 쾌락을 쫓는, 그러니까 자극 추구 경향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문제가 여자한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니까 프리다 칼로한테도 굉장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 저거는. 일단 이때 너무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절망스러운 고통을 그림으로 담아냈거든. 그 작품이 바로, 아우, 세상에. 이게 좀 사연이 있는 작품인데 실제 당시 멕시코에서 벌어졌었던 사건이야. 남편이 부인을 칼로 찔러 죽였어.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이제 법정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칼로 몇 번 찔렀을 뿐이에요. 이 사건을 접했었던 프리다 칼로가 마치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한 짓이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렸던 것이 아닐까. 어때요? 그림 보시면. 정신과에서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일부가 저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마음이 디에고가 나를 칼로 찔릴 정도로 아픔을 줬다, 이 마음도 있지만, 내가 남편을 칼로 찌르고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밉고 화가 났다라는 감정도 저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이때 프리다 칼로가 너무 분노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프리다 칼로는 행동으로 옮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도 그럼 딴 남자 만나겠다. 잘했다. 같은 이제 예술가였었던 미국이 출신의 이제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만남을 이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디에고가 전에 듣자마자 총 들고 찾아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거네요. 그래서 바로 두 사람 헤어지게 만들고, 문제는 프리다 칼로가 이때 남편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결합을 해. 프리다 칼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 갑자기? 내가 아까 그랬잖아. 가끔 우리가 예술가들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전문가에게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좀 분석을 의뢰하고 싶다라고 했었잖아. 프리다 칼로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게 정신적인 갈등을 여러 가지 방어 기제로 푸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하는 이 승화라는 방어 기제, 어떤 자신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갈등을 그림으로 풀고, 스포츠 선수들은 뭐 운동으로 풀고, 그걸 너무 잘하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확실히 그 승화는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프리다 칼로가 이렇게 남편이 자기 속을 이렇게 썩이면 썩힐수록 그림을 더 많이 그렸고, 이게 미국과 유럽 전역에 전시 의뢰까지 들어와. 그때 프리다 칼로가 뉴욕 가서 막 개인전 열고, 남미 최초로 루브르에서도 작품도 소장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디에고의 행동은 더 아이러니해. 여기서 또 또 뭐 나쁜 짓을 해? 이혼을 통보해. 프리다 칼로는 사실 디에고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붙잡으려고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협의 입원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혼 딱 10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프리다 칼로가 이혼하고 그렸던 그림이야. 오른쪽 프리다는 멕시코 전통 복장 차림에 손에는 디에고의 초상화를 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왼쪽은 지금 이혼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프리다 칼로의 모습. 비록 그 둘은 지금 심장이 연결되어 있지만 보면 혈관을 잘라버릴 정도로 이런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반드시 벗어나서 나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근데 나는 그러기에는 저 그림에 미련이 좀 남아 보이는 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단 말이야. 아직도 과거의 나를 끊어내지를 못했어. 진쌤은 보시면 그림이 어때 보여요? 이게 끊어냈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디에고가 없는 애는 피를 흘리고 심지어 심장이 파헤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내면 피도 흘리고 심장도 아프고 한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이 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누나의 해석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여기까지만 보면 아, 그래 이제 결심했나 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그런데 디에고한테 연락을 해. 그거 봐, 이게 미련이라니까. 디에고가 뭐라 그랬냐면 오케이 만나줄게. 단 조건이 있어. 내가 앞으로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간섭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그래서 두 사람은 이혼한 지 1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해. 그래서 실제 다시 결혼하고 그 신혼집을 마련을 했을 거냐. 신혼집 바로 근처에다가 작업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내연녀의 집도 얻어주고 오고 다니면서 이제 대놓고 이제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거야. 프리다 건강은 이제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당시 이제 그렸던 부서진 기둥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자기 몸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지금 막 부서져 있단 말이야. 이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고 있다. 근본부터 다 무너져가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 여자가 요추에도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고통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고 근데 아내가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에고는 에이 정말. 아니야. 에이. 그 미리 말하는데 죽을 때까지 바람을 피워. 그때 당시 멕시코의 여배우였었던 이제 마리아 펠릭스라고 하는 여자와 이제 보면 대놓고 그녀를 모델 삼아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녀와 바람을 피기 시작하고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그런 상황 속에서 프리다 칼로가 그린 그림이 이런 그림이야. 난 이거 집착이라고 봐. 머리카락이 목에 막 감고 있다. 이마에 있는 게 디에고예요? 디에고죠. 디에고로 인하여 목이 지금 막 졸리고 있잖아.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디에고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이중적인 자신의 상황. 일기에 실제로 이런 말을 적어. 나의 디에고라고 나는 이야기하지만 그는 한 번도 나의 디에고인 적이 없다. 그냥 그는 디에고 리베라였다. 단 한 번도 이 남자를 가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 디에고를 자신의 디에고로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 나는 아까 어디까지 딱 이해가 갔었냐면 그 화가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 난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데? 디에고도 아까 그 여배우랑 뭐 결혼 한 해 만에 했었잖아. 그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둘이 또 헤어져. 프리다 칼로가 나중에 죽자마자 디에고는 딴 여자랑 또 결혼해.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는 프리다 칼로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그녀의 그림을 보면서 위안을 받고 왜 그러는 거죠? 이게 뭐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랑 비슷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데에서 오는 위안인 건가요? 뭔가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잖아요. 막 화도 나고 뭐 질투도 나고 하는데 그거를 보통 좀 숨기거나 합리화하면서 막 아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속상했던 거 힘들었던 거를 다 드러내고 표현하니까 나만 힘든 건 아니고 이 사람도 이렇게 좀 힘들었구나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애기가 막 속상한 일 있거나 뭐 하면 막 울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너는 좋겠다 울 수 있어서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할 수 있는 너는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할 때 있는데 약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네. 그 나도 프리다 칼로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당신의 고통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라면서 공감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맞아. 난 그래서 프리다 칼로 작품을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림 자체가 뭔가 승화하는 과정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 말년의 작품으로 가면 점점점 무의식의 세계로 이렇게 승화해 나가면서 득도하는 느낌이 들어. 저기 지금 안고 있는 게 디에고. 그치. 이런 생각도 들어. 솔직히 저 정도 상황이면 득도 안 하는 게 신기하다. 몸에서 살이 같은 거 나왔어.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면 쌤이 보시기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보셨을 때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인 것 같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무너지고 망가져도 내가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는 힘. 그러니까 막 고무줄이 이렇게 딱 늘렸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탄력.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인물 같아요. 하지만 남자 보는 눈은 그녀의 단점은 그게 좀 유일한 단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은. 너무 큰 단점이다. 오늘 혹시 이렇게 처음 와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물론 촬영을 하러 왔지만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가서 너무 좋고요. 불러주시면 언제든 기꺼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누나 공식 멘트는 우리 진순 쌤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저희 공식 멘트가 있습니다.
뭐 보지만 마시고 또 조태꾸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예.